반갑습니다. 마을 주변도 없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모신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실수라도 하면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57년생 만 66세 무종철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학적 근거나 하지 않고 순전히 제 경험이나 개인적 소견이니 혹시 여러분의 의견과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체북단인 연천에서 초중고를 졸업했습니다. 20세 공무원에 입문해서 2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공무원 아시다시피 박봉에 힘들고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유전적 요인, 식생활 등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 잘 먹고 잘 살아보려 한 그 직장 공무원 생활을 뿌리치고 평소 해보지 않던 생소한 일을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였던 바 이것도 발병 원인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 식성과 특히 술은 즐겨 마셨습니다. 담배는 20년 전 40대 초반에 끊었지만 식생활 중 밀가루 음식과 고기는 특히 즐겨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던 중 지난 16년 여름 평소 80kg 나가던 체중이 65kg까지 줄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은 증세를 느끼고 있었지만 대장암의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을 무시하며 간과하고 지낸 것도 사실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혈변, 잔변감, 가느다란 변 등 전형적인 직장암의 모든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버틸 수 없을 만큼 몸도 망가지고 가족들의 걱정과 성화에 또 사실은 겁도 나고요. 노원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직장암의 간전이 폐전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좀 딱하게 생각하는 듯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온통 분노와 원망으로 왜 나에게만 이 몹쓸병이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차츰 지나고 난 후에는 마음도 안정되고 그냥 팔자르니 생각하니 그리 편할 수가 없더군요. 발병 당시에는 서울 수유동에 살았습니다. 발병 후인 18년 여름 양주시 고읍 신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복잡하고 환경도 좋지 않은 도시를 떠나 한적하고 복잡하지 않은 병원하고도 가까운 거리를 찾다 보니 그곳으로 피접 아닌 피접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지만 집보다 편한 곳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요양원보다 집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급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에서도 가깝고 암 전문병원이 이곳 원자력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 검사 결과 다행히 폐전이는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제 검사 결과 직장암 간전이로 상태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였어요. 지금 여기에도 계시지만 새 삶을 주신 신의섭 박사님께서 낙담하지 말고 살 수 있다 해보자는 말씀을 듣고 구세주를 만난 심정으로 큰 기대를 갖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 박사님의 만남은 제게는 크나큰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당시 확진 결과로는 직장암 간전이로 림프도 좀 먹었다고 하고요. 항문에서 8cm 부위에 암종이 있고 간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지금 당장 수술은 불가하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선행해서 암 부위를 줄이는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 전
방사선 5회, 항암 치료 3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치료는 힘들다는 것보다는 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전 치료 과정 중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89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슬픔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돌아가실 때 작은 아들의 암 발병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셔서 또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연히 그 바람에 선치료 과정도 수년되고 수술도 조금은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65kg까지 내려갔던 체중이 선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16년 12월 초에는 72kg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검사와 선치료 과정을 거쳐 16년 12월 16일 직장과 간 절제 수술, 림프절 제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7시쯤 들어간 수술은 오후 서너 시가 되어서야 끝났는데 저는 알 수가 없었죠. 마취 상태였으니까. 직장 간전이 수술, 장루 복원 수술, 폐전이 수술 등 서너 차례 크고 작은 수술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직장도 간도 절제하고 장루까지 차고 있었거든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리 하나 제 힘으로 침대에 올리고 내리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2뼘가량 절제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그래도 참을 수는 있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16일 수술은 그해 말일까지도 심박을 제거하지 못하고 퇴원하여 17년 1월 3일 내원의 실밥을 제거하고 17년 2월 1일부터 추가 항암 9번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한 항암 치료는 회를 거듭할수록 머리도 빠지고 손톱도 검해지고 열꽃도 나타나고 항암 치료 증상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오래전 군 입대 시 빡빡 깎은 머리를 60이 되어서 병원에서 봉사해주는 분의 손을 빌어 또 밀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2박 3일간 입원해서 받는 항암 치료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장루까지 하고 있어 그 고통은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2박 3일간 물에만 의존하고 음식은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가서도 2박 3일 동안은 온종일 누워만 있었지 입에 음식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음식물을 먹기 시작하고 2주마다 하는 항암 치료를 위해서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어댔습니다.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날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주 잘 먹어 체력을 비축하였습니다. 처음 항암 치료는 참을만 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있고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항암 치료 9회를 마치고 끝인 줄 알았는데 18년 여름 폐에 뭔가 보인다고 하더니 겨울쯤에는 폐전이라는 절망적인 검사 결과를 듣고는 살 수 있을까 살아야겠다는 믿음과 의지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당시에는 또다시 여름을 가을을 볼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19년 1월 4일 폐전이 수술을 받고 기나긴 12번의 항암 치료를 또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받는 항암 치료와는 다르게 이번 12번 추가 항암은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2주마다 하는 항암 일정을 3주마다로 늦추며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를 하고는 신 박사님께 꼭 항암을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의사 선생님을 설득했습니다. 6개월 12일간의 장루 복원 후 항암 치료는 병원 치료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루 복원 후 나타나는 배변 문제는 겪어보지 않고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항암 치료 입원 중 먹지도 못하고 항암제를 맞으며 화장실에 하루 셀 수 없을 정도의 출입은 힘든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장로하고 있을 때가 가장 편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루 수십 번씩 드나드는 화장실로 헐어버리는 항문과 언제 어느 때 예고 없이 나오는 병 때문에 삶의 질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집 앞 슈퍼 가다가도 병원 갔다 오는 운전 중에도 식사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음식을 한 입 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커피도 화장실에서 마셨습니다. 외출 외식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쩌다 외식하는 날이면 바지가랑이 사이로 변을 줄줄줄 흘리고 낭패도 그런 낭패는 없었습니다. 냄새는 왜 그리 나는지 모든 사람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며 가며 길가에 버린 빤스라고 그러죠. 빤스가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아마도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디 가면 화장실 위치부터 알아두는 등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지냈습니다. 뭔가 뱃속에 들어가면 지체 없이 나오는 배변은 늘 예측 불허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이겨낸 보람은 있었습니다. 장로 복원 후 4년 정도가 지나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배변 횟수도 줄어들고 부족하나마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6월부터는 골프 관련 회사에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게 없지만 항암 투영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장로 복원 후 3년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의 질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살아도 사는 게 아닌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장로하고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병원에서 무슨 약을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항암제는 물론 표적 치료제도 알려고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몸을, 제 생명을, 제 모든 것을 병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암 발병 전 가졌던 고정관념을 바꾸려 합니다. 조금은 손해보고 배를 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착하지는 않습니다. 착하지 않으면서 착하게 산다는 것도 쉽지는 않더군요. 또 밝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웃음도 옷차림도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으로 옷도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인지라 투영 과정 중에는 평소 건강할 때보다 소심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나 봅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도 내고 투병 중 스트레스를 누군가에게 풀고 쏟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지난 겨울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깁스를 하고 있어 제가 아내를 대신해서 주부 생활을 3개월간 했습니다. 아침이면 늘 해오던 대로 아내가 먹는 삶은 계란을 까주고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삶은 계란을 냉장고에서 꺼내 평소 하던 대로 식탁에 내려쳐 껍질을 벗기로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삶은 계란이 아니라 날계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식탁이고 거실바닥이고 깨진 날계란 파편으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일도 아니지만 계란 순서를 바꿔놓은 아내를 원망하며 화도 나고 신경도 나고 해서 그날 이후 까지던 계란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미안함을 표합니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소화기내과, 외과 정기검사는 불안, 초조,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의사 선생님 면담 3일 전부터는 먹는 것도 잠도 모든 것이 예민해지고 비로소 면담 결과 이상 없다는 결과를 들었을 때 안도의 숨을 쉬고 지금도 역시 검사할 때마다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잘 먹고 운동에 게을러서 그랬던지 체중이 80kg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체중을 줄여야 성인병도 예방하고 간에도 좋다고 해서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더욱 열심히 하여 82kg였던 체중을 차츰지로 현재는 72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그 비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몸도 아주 가볍고 당뇨 등 각종 수치도 개선되는 등 간 절제로 인한 간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중 줄이는 것도 그다지 쉬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살려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데 포기할 수 없다고 늘 자기 체면을 걸었습니다. 오기가 발동하여 장로하고도 자전거 타기, 걷기 등 운동도 더욱 열심히 하고 식생활도 개선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사 선생님을 믿음으로써 삶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환우 여러분께서도 굳은 의지로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는 귀가 얇아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어느 것이 암에 좋다고 하면 솔깃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멀리하고 암에 걸리고 보니 세상에 이렇게나 암에 좋은 것이 많은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먹기만 하면 누구나 다 나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 등 하는 나쁜 인간들도 많습니다. 친지, 이웃, 친구들로부터도 뭐가 암에 좋다면 싸우기도 하였지만 저는 자연요법, 민간요법 등 일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는 녹즙이 좋다고 하나 녹즙 한 방울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좋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수없이 많고 많지만 저는 평소 건강할 때 먹으면 약이 되고 더욱 건강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발병 후에도 치료 효과가 있을지는 의심됩니다. 일단 병원 치료에 몸을 맡기셨다면 병원을 믿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치료 효과도 환자 본인의 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먹든지 말든지 했습니다. 제 생각에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고 몸은 자기 자신이 관리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몸을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 식생활 개선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잘 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이후 평소 쓰지 않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식생활 문제 유지로 어제 뭘 먹었는데 오늘 변의 상태가 어떤가, 화장실은 몇 번 다녔던가, 변비가 나왔나, 설사가 나왔나, 음식은 뭘 먹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줄이던가 먹지 않던가 하고, 운동은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주로 하였습니다. 특히 자전거 타기는 주 3회 2시간 정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장로하고도 타던 자전거 덕분인지 체중도 늘고 허벅지 근육도 생기고 이제는 평생을 두고 해야 할 운동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암 치료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도 나는 살 수 있다, 살아야 한다, 꼭 살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는다면 이미 반은 그 목표를 이루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 효과를 우연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는 보통 사람과 뭔가 다르게 행동하고 생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꼭 보란듯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파란만장하고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힘든 치료, 수술 등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적극적인 치료 자세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살고자 하는 마음, 살아야겠다는 목표 등 강한 투병 의지가 강한 투병 의지와 병원과 의사를 믿어야 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료에 적합한 몸 만들기는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단순한 생각과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단순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난 6년 9개월간 변함없이 보살펴 주신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신 신우석 박사님께 감사함을 표하며 큰절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늘 환자의 편에 서서 자상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환자를 편하게 해주십니다. 평생 나머지 인생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지냈지만 여기 있는 제 아내에게도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병간호 3년 효자 없다는데 한 번도 짜증 없이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보석 같은 아내입니다. 병든 가정을 대신하여 가정을 지켜주고 이끌어준 저희 아내 정선아 씨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며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드린 말씀 중에 혹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는 않았나 걱정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넓으신 아뢰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 암은 그만큼 치료되셨는데 그 성인 대사증후군, 혈압, 당뇨, 고지혈 그거는 어떻게 있으신지요? 다 끝나면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환자 여러분께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일어설 수 있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고맙습니다.